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듬뿍 담아서 새로운 K8을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생산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율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티저 광고고요. 바로 29일 더 뉴 K8, 더 뉴입니다. 티저 이미지 한번 보시면 측면 실루엣이고요. 정면 실루엣 그리고 측면 실루엣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K8 그대로 맞습니다. 엉덩이, 꼬리, 테일 쪽도 맞고요. 전면부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온 가격 정보 대략적으로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그런 면모를 잠시 후에 정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거나 구독을 알려주시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야심작으로 태어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 친구는 바로 3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을 개선한 K8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아가 지난 2021년도 4월에 출시한 이 K8은요,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준 첫 모델이기도 하고요.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탑재해서 지난 6월까지 국내 시장의 누적 판매량만 약 13만 대 이상을 판매를 기록을 한 그런 베스트카이기도 합니다. 사실 출시하고 나서 그랜저랑 상당히 치열한 결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순간 이 이미지는 인천공항에 그 전철 타러 내려갈 때 거기 있는 조형물 같기도 됐어요. 그죠? 설치미술 작품. 여튼 은하수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느낌을 자아내는 여러가지 사전적인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일단 카메라가 몹시 돋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카메라를 꼭 여기에 넣었어야만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돋보이는 것도 있고 새로운 신 로고가 적용이 됐습니다. 소렌토에서 볼 법한 실루엣을 자아내는 것도 맞고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이 K8은 뭔가 단조로움과 그리고 세련된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혼합을 시켜서 이렇게 차량의 디자인을 표현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이 티저 이미지는 전면부, 후면부의 각 조명에 대한 범위를 좀 많이 개선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잠시 후에 후면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신 분은 지금 제 채널 내용에 추가 정보를 얻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패밀리 룩 스타일로 접근한 것도 맞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을 해서 양쪽에 세로 형태의 이 라이팅은 차가 우람하고 커 보이는 것도 맞고 범퍼의 상단부에 따라서 가로지르는 이 포지셔닝 램프가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게끔 연출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반에 되어 있는 EV 시리즈들하고 공통된 요소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다 종속돼서 하나의 패밀리 룩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 이 캬TV입니다. 카도 아니고 캬TV에 함께 공개가 되면서 밤하늘의 별을 형상을 한 이 세로 형태의 헤드램프 그리고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K8의 새로운 디자인적인 언어를 강조한 측면도 있었고 8월 중에 상품성을 한층 더 업데이트해서 다음 달이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 8월 달이니까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다시 봐도 기존에 있는 K8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라는 그런 실루엣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K5보단 한층 더 커 보이는 바로 K8은 맞는 것 같습니다. K5의 중간 포지션도 이제 곧 등장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로 잔뜩 투자를 했다면은 곧 새로운 플랫폼으로 내연기관 쪽으로도 나오리라 보여지고요. 전기차로 한번 가신 분들이 약간 그런 면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향적인 거. 다시는 내연기관으로 안 가겠다 하시는데 다시 내연기관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기차도 좋아하고 내연기관도 다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일단 충전할 때 이렇게 더운 날 불편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기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충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그랜저랑 많은 충돌을 예상을 할 범위도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약간 혁신적인 디자인이기도 하고 지금 뭐 13만 대 이상 그래전 더 팔리기도 했지만 여러 몸에서 되게 치열한 결투를 벌이는 만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네임밸류는 어차피 이제 같아졌습니다. 현대가 더 우수하고 뭐 기아가 조금 밑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판매량만 본다면은 뭐 기아차 판매량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차라는 게 꼭 판매량만 보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의 선호도도 있지만 개인이 이것을 특정 브랜드가 본인한테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맞는 영역에 대한 범위도 필요성 있게 접근해보고 다가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뭐 저희 식구 같은 경우는 뭐 현대보다는 기아가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오히려 현대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내용들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후면은 좀 더 와일드하고 깔끔한 모습을 좀 자아낸 것도 있고,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가로 형태 이 데일라이트에 보시면은 일직선보다는 약간 이쪽으로 엣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부로 내려가는 느낌을 좀 표현했고요. 새로운 신 로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카메라 뷰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단 범퍼의 디자인에 따라서 어떻게 차의 디자인을 보여줄지 한번 높은 기대를 한번 안게 되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미리 생각해 볼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큰 폭의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풀 체인지 못지않은 신차 느낌을 주는 것도 맞고요. 사실 풀 체인지라고 하면은 완전 변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완전 변경 못지않은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취향에 대한 범위도 개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어떤 선호도가 좀 높은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주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면모에서는 현대의 좀 다른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약간 세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머지 내용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K8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 모델이 됐네요. 신형을 엊그저께 바로 이틀 전에 공개를 했으니까요. 자, 이 친구는 약간 물고기 같긴 했습니다. 저는 뭐 볼 때마다 잉어가 생각나고 붕어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이 느낌에서 대폭 다른 느낌으로 표현한 거는 상당히 잘한 범위라고 보여지고, 사실 나쁜 차 아닙니다. 굉장히 좋고, 차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크고 웅장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늘 볼 때마다 전면이 좀 징그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뭐 차주님들께 죄송한데 신형하고 비교한다면 말이죠.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눈은 좀 찢어진 느낌, 그릴은 상당히 큰 느낌, 그래서 정말 고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진보된 느낌으로서 기존의 이 모델하고는 좀 다소 다른 느낌을 좀 표현했다고 전 생각이 되고, 성능적인 측면도 어떻게 개선됐을지 몹시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형하고 구형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약속된 어떤 범위 내에서 들은 정보로는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대는 450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옵션적인 측면이 대폭 강화되고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운사이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수 요소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어떤 범위를 하나둘씩 빼게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 원가 저감이 굉장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면 그릴에 대한 범위도 대폭 변경하게 되면은 사실 범퍼 납품업체로부터 디자인적인 어떤 승화가 되고 가격은 좀 다운될 수 있고, 뭐 그런 면모를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소비자분들은 끝까지 기다려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형의 전면에 대한 범위가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형에 대한 범위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뒤에 테일 쪽, 꼬리 쪽은요, 제가 봐도 구형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를 좀 따라가다가 이렇게 보거나, 이 주차된 차를 좀 보거나, 그리고 제가 뭐 리뷰를 했을 때 영상을 올리진 못했지만 한번 보면은 뒷면은 정말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것도 늘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스포일러, 그리고 로고의 위치, 그리고 네이밍 위치 뭐 등등은 테일 엉덩이 쪽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디퓨저 하단 쪽으로는 대폭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내 범위도 제가 봤을 땐 대폭이라기보다는 미세하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측면에서 대폭 바꾸기는 사실 힘듭니다. 원가에 대한 측면을 기아 자동차에서 결코 배제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불호가 갈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퀄리티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항상 뭐 페이스리프트 등등의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디자인적인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죠. 기아 자동차에서 어쨌든 야심작으로 K8에는 목숨 걸고 디자인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비용은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범위가 되고요. 새로운 모델인 이 K8을 구매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는 여러분들 더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S모티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JB월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K8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범위를 참고하시면서 제가 추후 정보 들어오면 바로 제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곧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습니다. 차량 안에는 언제나 시원하나 환기 많이 지키시면서 장거리 운전하시고요. 휴가 다녀오실 분들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보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